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 행위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처벌 규정에 제주 지역에선 아직까지 처벌된 사례도 없습니다. 제주 시내 일주도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드림타워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제주도가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전문 교육으로 대기업 취업생을 배출한 특성화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평소엔 차분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돌변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한 운전자가 사소한 시비 끝에 2km 넘게 달리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후진을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선을 막습니다. 아예 1, 2차로 중간으로 달리며 버스의 진행을 계속 방해합니다.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은 고개운전 속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물기가 좀 있었는데 다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서 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버스 앞에 차가 막아서면서 급정거도 있었고 또 급출발도 있었고. 무려 2km나 이어진 보복운전.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면서도 계속된 보복운전은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복운전을 처벌할 규정이 미약한 데다 과정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법적으로 협박죄라든가 입건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처리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던 경우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최근 CCTV 설치가 늘고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증가하면서 뺑소니 용의자 검거율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구자읍 하도리 일주도로에서 40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인 건 지난 13일 밤. 차는 그냥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김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턱하는 소리가 나고 보니까 차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하고 있었는데 한 30초인가 제가 빠른 속도로 출발하더라고요.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CCTV 화면을 바탕으로 다친 김 씨의 이웃인 43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김 씨는 사고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이 지역 주민의 차량인 것으로 생각돼가지고 소형 승용차 소유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김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15km나 떨어진 밭에 승용차를 천막으로 덮어뒀습니다. 깨진 앞 유리창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75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보급이 늘고 경찰의 수사 기법이 향상되면서 검거율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퇴직 공무원인 61살 권모 씨와 업체 대표 57살 이모 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항만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인 이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주해양관리단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림타워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혈세로 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특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포문은 김태석 의원이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교통통합심의에 참석 자격이 없는 해당 부서장이 참여했다며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심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도지사의 뜻이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을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어진 그 대지 내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죠. 김 의원은 심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카지노 입장객이 적은 12월에 이루어졌고 버스 주차 공간까지 행정에서 마련하겠다는 전제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드림타워로 인해 지하도를 개설하는데도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이 지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기가 뻔하단 말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교통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인용을 한 겁니다. 그때 10대 도의회 첫 업무 보고에서 드림타워에 대한 부실한 심의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새 도정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태민 의원은 개발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브루클린사는 미국 기업인데 보증금도 없이 합작을 발표할 수 있냐며 새 도정이 출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브루클린 한국지사와 협약한 것이라며 MOU보다 더 구체적인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전문 분야 교육의 치중에서 취업자를 늘리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4년 전 특성화고로 지정된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 이름도 생소한 원산지 관리사 교육이 2학년 교실에서 이뤄집니다. 학생들은 질문도 하고 메모까지 하며 강의에 열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12주짜리 과정으로 학교 교사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을 함으로써 FTA 업무뿐만이 아니라 도내 수출 업체들에게 실무적인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유망하거나 지역 업체가 원하는 전문 분야를 찾고 맞춤형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아 펀드 투자 상담사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자격증 딸 수도 있구나 하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알게 됐다는 그런 뿌듯함 정도. 맞춤형 교육은 취업으로 이어졌고 올 상반기에만 13명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 취직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마인드도 향상되고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 속에 특성화고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43살 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제선충병 고사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제주시 오등동 자신의 임야 8,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3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고사목 제거 작업을 틈타 올 들어 적발된 산림 훼손 행위는 33건으로 지난해 19건보다 크게 늘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맡긴 결과
현재 도시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민가에서 100m 이내나 도시지역 경계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축사육이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될 경우 현재 도내 축산시설의 44%가 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가 만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어승생 제2저수지가 가동 400여일 만에 최고 저수위인 5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해 여름 59일간 지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 중산간 지역에 격일 급수를 실시하는 등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